아날로그의 반격. 참 이 책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또 계속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필름에 대한 이번에 3장 지난번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빼먹고 지나갔는데 3장 필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카메라를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부분이든지 배움이 있구나 그런 거를 또 느꼈습니다. 3 장의 제일 앞장에 보면 항상 앞장에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써 있잖아요. 로모그래피와 인스타그램이 말하는 것들이라고 써 있고요. 처음에 사람들은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질이라서 화질이 개선되기만 하면 디지털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가족 앨범은 없고 인화된 사진도 없어요.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지금 나오는 주제가 뭐 종이, 필름, 뭐 계속 이렇게 보드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아날로그가 뜻하는 필링은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있고요. 111쪽부터 이제 이 저자가 풀어가는 그 필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앞장에 보면은 디지털로 인해 정말로 무너져 버린 아날로그 업종이라면 그것도 해당 아날로그 기술의 복잡성이 발목을 잡는 업종이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밀라노에서 차를 빌려 남쪽으로 달렸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밀라노에 아주 오래된 그 필름 회사를 찾아가고 그 필름 회사를 다시 인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써 있어요. 113쪽에 밑에 보면 어 포스트 디지털 경쟁에서 아날로그 산업이 직면한 장애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극복해야 한다. 어 FILM 페라니아로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게 되기까지 파그니와 발디니는 일반 시장을 겨냥한 조립 라인을 10분의 1 규모로 재설계해야 했다. 지금 이제 그 두 명의 동업자가 새로운 그 필름 회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전에 문을 닫은 그 회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계라든지 그런 기계 처음에는 기계 하나만 사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인제 생각하는 과정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114 쪽에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 아날로그의 반격은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시대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여전히 용기가 그것도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다. 필름이나 레코드반 같은 아날로그 제품을 되살릴 꿈을 꾸는 것과 실제로 아날로그 제품을 공업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떠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아날로그 제품을 되살리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부족한 원료와 지식, 축소된 규모의 경제, 낡은 구식 기계, 독성 강한 화학 물질, 불안정한 시장, 고르지 않은 품질, 끊임없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 같은 두통거리들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만들어낸 제품은 좋게 말해 까다로운 하지만 종종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는 사진 필름 같은 것이다. 이런 작업에 작은 단면이라도 목격하게 되면 어째서 디지털 사진이 그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금세 이해될 것이다. 끝장난 아날로그 기술을 되살리는 것은 말하자면 해저에 가라앉은 배를 건진 다음
그 배를 개조하여 다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 과정을 읽으면서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들게 이거를 구현해 내려고 노력하는구나. 어떤 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가들은 도전자들이잖아요. 저희도 그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도전을 이 두 사람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디니하고 파그니 이 두 사람이 그 이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도전하는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요. 어 코닥 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그 예전에 유명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파브리카라는 그 회사가 페라니아 테크놀로지라는 그 필름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정말 그 공장을 없애버리려고 하기 직전에 운명적으로 연락이 닿아서 그곳을 가서 다시 거기에 있는 기를 다 살려내기 시작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제가 이 사업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찾아내고 그러다 보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117쪽에 보면 위에 대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본 사람들은 다시는 필름 카메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다 찍는 거잖아요. 필름 카메라 쓰는 사람이 요즘에 없죠. 그래서 보니까 필름 카메라를 지금은 살 수도 없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시장에서 주로 사는 거지 신제품이 있지는 않다라고 나와요. 아, 그 정도로 필름 카메라는 거의 없어졌구나, 그런 거를 저도 느끼게 됐죠. 118쪽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즉흥성, 두 번째 공유 능력, 세 번째 비용, 네 번째 완전한 자유에 반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 디지털이 주는 카메라의 장점 때문에 아날로그의 필름 카메라는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밑에 보면 필름 카메라와 비교해서 디지털 카메라는 너무나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 너무나 빠르게 등장했기 때문에 필름 산업은 추세에 적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필름은 절벽에서 추락한 것이다. 그 밑에 보면 급격한 생산량 감소에 대처하지 못했다. 1999년 미국에서만 8억 통의 필름이 생산되었지만 2011년에는 2,000통만 통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폴로라이드는 2002년에, 페라니아는 2003년에, 영국의 일포드와 독일의 아그파는 2005년에 연이어 도산했다. 그 필름의 도산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사업 설명에도 예전에 많이 그 등장했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 망해버린 그런 이야기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그 찾아가는 그 이야기들이고요. 123쪽의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찾아내는 과정에서 계속 힘든 과정이죠. 또 하루의 끝없는 난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많은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발디니와 파그니는 자신들의 필름을 누가 살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발디니는 다양한 뉴스 기사와 기업 자료 그리고 산업보고서에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35mm 필름의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매년 1억 통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줄을 쳤냐면 이 사람들이 '필름을 누가 살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어 공감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누스킨을 할 때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기가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걱정을 솔직히 안 하거든요. 그때 제 심정이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필름 공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팔리지 않거나 누가 살 거라는 걱정은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금 세니까 그런 약간 공감이 돼서 제가 줄을 쳤고요. 126 쪽에 보면 밑에 그 로머그래피는 빠르고 즉각적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로머그래피라는 그런 어떤 카메라가 잠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인제 그게 히트를 쳤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어떤 사진 찍는 거와 다르게 어 로머그래피는 빠르고 즉각적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태의 예술 표현이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선언문을 또 만드는 거예요. 어 1 어디서든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2 언제든지 카메라를 사용하고, 3 어떤 앵글이든 닥치는 대로 찍고, 4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고, 5 생각하지 말고 찍고, 6 빨리 찍고, 7 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8 사진을 찍은 후에도 사진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며, 9 카메라를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고, 10 언제나 규칙을 무시하라고 권장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약간 일회용 카메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허접한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싸고 확산되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들이 재밌게 이렇게 선언문까지 만들면서 어떤 그 단체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어 로모그래피는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사진의 해방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실제적인 카메라같이 잘 찍히는 게 아닌데, 쉽게 막 어디서든지 그냥 찍을 수 있는 스냅 사진, 그런 사진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동호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127 쪽에 보면 같은 해에 로모그래피는 자체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사용자들이 사진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게 했다. 최초의 온라인 사진 공유 플랫폼 중 하나가 그렇게 탄생했다. 매장을 열어 새로운 카메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로모그래피라는 카메라가 굉장히 이렇게 붐을 일으켰나 봐요. 그 밑에 보면 로모그래피의 대표 상품인 LA는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로 남아야 할까, 아니면 디지털 버전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그들은 온라인 로모그래피 커뮤니티 질문을 올린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관련된 정서와 경험을 적어달라고 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정서와 관련된 모든 단어가 아날로그 영역에 있었어요. 128 쪽에 보면은 그 반면에 디지털 영역은 모두 완벽함과 속도에 관한 단어들이었죠. 조사 결과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로모그래퍼 온전히 아날로그로 남기를 원했다. 로모그래피는 재빨리 필름은 죽지 않았다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이듬해 국제사진 박람회인 포토키나에 그들은 아날로그의 반혁명을 선언하는 만큼 큼지막한 배너를 내걸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로모그래피는 더 극적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날로그의 반격적인 첫 번째 성장은 어떤 카메라였더라고요. 제일 밑에 보면 128 쪽에 디지털 사진의 급속한 성장은 로모그래피를 약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로모그래피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 디지털 사진의 성장으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이들이 로모그래피 제품으로 몰려들었다. 형편없는 플라스틱 장난감에 불과한 카메라에 프리미엄을 덧입혀서 고사양의 캐논이나 니콘 중고 카메라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요. 129 쪽의 밑에 보면 로모그래피의 고객은 아날로그 카메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20대예요. 그들은 난생 처음 셔터 소리를 들어보고 카메라를 사기로 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날로그 반격에서 보면
그 레코드판을 사는 지금 붐을 일으키는 반격이 일어난 데에는 그 이전의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롭게 보는 20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카메라를 전혀 모르는 20대가 셔터를 누르는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0쪽에 보면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맨 위에 보면요. 아날로그 프로세스에 왠지 끌리고 아날로그 사진이 주는 느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름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재료를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 같은 거죠. 발디니의 말이다. 제가 미켈란젤로이고 다비드 조상을 구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다비드의 신체를 스캔해서 완벽한 비율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고 한 덩어리의 대리석을 가져와서 야금야금 깎아 내려갈 수도 있어요. 두 과정은 서로 달라요. 제가 대리석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더 창의적이 되어야 하죠. 사진이 등장한 후에도 물감과 캔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필름은 앞으로도 유용한 창작 도구로 남을 것이다. 저는 창작을 도와주는 도구로 필름을 팔고 싶습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3D로 다비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손 만들고 싶은 그 마음 그건 너무나 다른 거죠. 131쪽에 위에 보면 필름은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살짝 거품이 나는 레드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진하는 테루아. 필름이 모든 테루아를 필요로 한다. 필름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발디니가 말했다. 모두에게 맞는 거라면 아이폰이죠. 여기서 또 되게 공감이 됐어요. 어떨 때 우리는 너무 욕심부릴 때가 있죠. 모두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모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죠.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전혀 필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넘기다 135쪽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과정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화학 엔지니어가 암모니아로 작업하는데 내가 실수로 송풍기를 끈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겁니다. 그는 짧게 말을 멈추고 턱수염을 문지르더니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날로그적인 필름 회사를 만들려고 무지막지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새로운 업을 도전한다면 거기에는 중요한 학습이 꼭 바탕이 돼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공감이 됐어요. 모든 업에서 그런 것 같아요. 누스킨에서도 누스킨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137쪽의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 사람들은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아까 처음에 나온 말이에요. 화질이라서 화질이 개선되기만 하면 디지털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사진의 양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더 이상 가족 앨범은 없고 인화된 사진도 없어요.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하면서 가족 사진을 정리를 했는데 정말 예전에는 사진을 다 인화했고요. 앨범이 있어요. 아이들 육아 앨범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육아 일기도 있고 그리고 액자에 가족 사진이 때때로 찍어서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디지털로 매일 사진을 수십 장을 찍으면서 매일매일 살지만 액자에 낀 현재 사진이 없어서 보니까 저희 아기인 마커스의 사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의 결혼 사진도 없어요. 저희 집. 앨범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진짜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141쪽에 그 위에 보면은 임파서블 프로젝트는 불완전하고 엉망인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디지털 사진과는 정반대로 완벽함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성공했다. 이제 임파서블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아날로그 브랜드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보면 145쪽에 밑에 보면요. 당연히 루카스도 디지털 기술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결국 디지털에 대한 심취는 영화의 질을 떨어뜨렸다. 그 스타워즈 아시죠? 그 스타워즈 만든 감독과 그 팀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캐릭터와 영화 배경이 너무 표피적이어서 비디오 게임과 별 차이가 없었다. 등장인물인 빙크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꺼내지 말자. 우리는 필름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감독들이 아날로그적인 그 필름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타워즈 그 146쪽에 보면 스타워즈의 깨어난 포스의 세트장과 소품들은 컴퓨터가 만든 모델 특유의 완벽함을 갖지 않도록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공들여 칠한 것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분장조차도 실제로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147쪽에 보면 그들은 매일 100만 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가 철거된 건물의 성면을 제때 치워주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전기와 물이 완전히 끊기거나 테스트용 에멀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했다. 일찌감치 그들은 킥스타터 후원자들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렸다. 대부분의 반응은 격려와 지지였다. 누군가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썼고 다른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도울게요 라고도 했다. 그런 자연사태가 수개월 이상 더 이어지면서 그런 인내심도 바닥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작업에 빠져들었고 과연 나오기는 할까 싶은 첫 필름의 생산까지는 1년 혹은 그 이상이 남았지만 아무도 FILM 페라니아가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맨 밑에 보면요. 반격이죠. 발레스트라가 짓궂게 웃었다. 아니요. 첫 사진은 우리가 겪을 진짜 어려움의 시작점에 불과할 거예요. 발다니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필름 한 통만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과 새로운 일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산이 되더라도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면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아날로그 필름에 그 열정을 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자기가 뭔가 새롭게 하는 이 열정은 정말 무서운 열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비하면 저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그래서 그 카메라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역사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봤어요. 살짝 봤더니 1820년에 그 사실주의가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도 할 건데 1820년 뭐 그때면은 19세기잖아요. 19세기에 엄청나게 사실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그때 이제 카메라가 발생을 하게 돼요.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인제 이 원리가 나오는데 사실 그 카메라를 의 그 근본이 되는 걸 제일 최초로 한 사람은 4 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더라고요. 정말 천재인가 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4 세기경에 그런 별자리를 개기일식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컨테이너 박스 정도의 그런 암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암시를 만들고 거기다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봤을 때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거기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르네상스 시절에도 화가들이 그런
통을 이용해서 그 사물을 더 정확하게 보는 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미술에서 봤던 우유를 따르는 여인 있잖아요. 베르메르. 베르메르는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극적인 스냅 사진처럼 찍은 어 그 시대에 그 암시를 이용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인상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826 년에 프랑스의 조세프 니에프라는 공학자가 최초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는데 8 시간을 어 찍 8 시간을 사물을 찍어야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839 년에 그 조세프하고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던 다케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은판에다가 은판 기법으로 그 8 시간을 노출시켜서 최초의 사진을 딱 했는데, 그거는 금속판이었어요. 종이가 아니라. 그래서 공용화될 수 없는 일로 끝났죠. 그러다가 세 번째 어 드디어 영국의 그 윌리엄 헨리 폭스라는 사람이 종이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원판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대중적으로 사용을 최초로 하게 됐대요. 그게 인제 어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코닥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884 년에 사진을 대중화시켰고요. 그리고 코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엄청난 사건이 인제 미국에서 1888 년 80 년대에 1880 년대에 코닥을 설립하면서 필름을 통한 사진 그 업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코닥이 그 필름 회사의 최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나오고 또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사진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그 컬러 사진이 나온 거는 코닥에서 1950 년대에 나왔고요. 그게 대중적으로 쓰인 거는 70 년이에요. 얼마 안 된 일이죠. 그전에는 흑백 사진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75 년에 코닥에서 디지털 기술을 최초로 발견했는데, 코닥은 디지털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덕에 다른 데서 디지털이 히트를 치고 코닥은 안 좋게 됐죠.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사진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손에서 공용화된 거는 80 년대부터고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어 90 년대 1999 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사진기는 따로 갖고 다니지 않는 시대로 온 세상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이 완전히 전 세상을 어 뒤엎게 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정말로 그 알고 보니까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화가들과 이 카메라는 굉장히 어 연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원전 4세기 이후로 그 카메라를 열망했던 화가들이 똑같이 그리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미술사에서 사진기가 패러다임을 바꾼 중요한 한 역할을 했죠. 사진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작가들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어떤 감성을 터치하면서 감성적인 표현을, 작가의 편과 생각과 의도와 감성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지, 기록을 하고 실제를 재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진기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화가의 어 길은 막을 내리게 되죠, 사진이 나오면서 19 세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그림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포토라는 게 빛이잖아요. 그래프가 그리다라는 뜻이니까 예전에는 포토그래프를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 카메라라는 그 말 자체가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방만큼 큰 암실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천체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라는 말이 이 그 라틴어로 방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구멍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그 뜻이 방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리고 obscura라는 그 말은 암실이라는 건데 어둡다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도 그거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작아져서 요만한 카메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 뜻이 어두운 방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어쨌든 또 카메라와 필름을 통해서 그 아날로그 반격의 한 장을 알게 됐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새로운 그 필름 회사를 만들려는 이 열정을 보면서 그냥 그 저희가 일반적인 일을 하다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그 벌어지는 부딪히는 장애물과 그리고 사람들한테 듣는 말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